들어온 얘기입니다만 정말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 그런데 앞선 선배들이 잘 보여주시는 태도 막상 본인이 권력을 잡으면 자꾸 잊어버려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시죠. 신구 정권의 실세들이 지금 줄줄이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지금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먼저 운명의 날 맞은 그들 현 정권 실세에서 피의자 신세로 전병헌 이번에도 뭐 기각되겠지 하는 바람 그리고 MB정부 안보 실세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농단자로 김태효 전 비서관 기관지도 풀려났는데 설마 내가 들어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요 두 분 얘기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장 발부 또는 기각 두 가지 상태,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데 그 파장이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재부 20억 예산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이고, 자, 기재부 예산 지원. 오늘 어떤 점 설명하실 생각이세요? 발행 출국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왜 만났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자님에 대해서 네. 근데 일단 서 변호사 보시기 어때요? 지금 발부예요? 기각이에요? 아 준비 중이세요? 그럼 저기 우리 정태근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사람 다 기각이 되든지 예. 두 사람 다 집행이 되든지 이게 그럴 것 같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전병헌 수석이 기각되는데 김태호 전 비서관이 영장이 집행이 됐다. 전현 정권 그러면 실세라는 이게 조금 점에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형평성.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예.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간 정권에서도 저분 실세 아니었고 현 정권에서도 이분 실세 아니다.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세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전 의원. 저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요. 예, 그럼 서정훈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두 분의 그 범죄의 가장 큰 차이가요. 예. 바로 이게 한 분은 김태호 이분은 정권의 비리, 정권의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병헌 이분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렇네요. 따라서 이게 전병헌은 제가 보기에 발부되든 기각되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대세 영향이 없어요. 예. 그러기에 김태호는 틀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그렇죠. 김태호는 발부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바로 이게 MB 조사로 직결됩니다. 예. 그게 발부됐을 때 이야기고 예, 예. 또 이게 기각됐을 때도 후폭풍이 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최근에 검찰 수사가 너무 이게 편파적이다. 전 정권에 대해서 이런 게 비난 여론이 일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기각이 되면 저는 이게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열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그러게요. 보입니다. 참 이래도 저래도 MB는 올해 사진 찍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 서실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단설 다네. 올해는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또 모를 일이고. 차재원 교수. 저는 뭐 김태호 전 그 기획관이나 전병헌 전 수석의 그 수사가 네. 그 저는 뭐 이 그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라는 그러한 그 선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본다고 한다면 네. 적폐청산 수사에 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폐청산 수사의 최종 타깃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태호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이 그러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뭐 지금 댓글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설사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예. 의혹 중에서 지금 5문제가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터지네요, 뭐 터지고 또.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김태호 전 기획관의 그 영장이 그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MB 대통령은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울 수밖에 그 없다. 다스는 무슨 저거 뭐야 그 뭐죠? 다스는 예? 공소시효가 또 얼마 예, 안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그 이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그 전병헌 수석의 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는 뭐 여당도 한 명 잡아놓은 만큼
자고 면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각이 되면 오히려 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네. 높여서라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 확실하게 잡아넣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더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MB는 어쨌든 춥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 의원. 반론이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 반론보다도요.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좌관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드러난 혐의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개인 비리의 아주 종합 백화점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근데 왜 끼고 팔기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 전국에 야당 의원들만 전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경환 의원, 또 원유철 의원, 뭐 또 강원랜드의 또 뭐 취직 문제 여러 가지가 야당 의원들이 많은데 아, 집권 여당이셨으니까. 집권 그러니까 여당의 그 현재 여당 네. 중에서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뭐 충분히 소명되고 하니까 이번에 발부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 대상의 구분이 없이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인신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되려면 예. 전병헌 의원이 희생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소장. 예, 그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이른바 김관진, 김태효, 네, 이명박 그 전 라인이. 대통령으로 예. 이어지는 예, 이른바 윗선 수사의 아주 분순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예. 과연 이게 군 사이버사 증원 문제라든지 뭐 정치 공작, 또 군이 댓글 공작에 참여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로 이 수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영장 기각 여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분순이 될 걸로 아, 이거 판단하는 거고요. 깔딱고개만 넘으면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과연 이제 이 넘어가야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예, 예. 예를 들면 개인 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게 자칫 예. 비리 혐의가 그동안 또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역시 이제 검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예. 저는 굉장히 구속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한 말씀 더 그 있어요. 김태호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바로 MB의 수사로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검찰이 이제까지 이렇게 그 언론에다가 얘기한 걸 보면 이전에는 사실은 MB가 지시한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 영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게 네. 지금 보도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비서관의 구속이 곧바로 MB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네. 그러나 저러나 최경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 박근혜 정부 진박 실세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된 최경환은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정치권이요 원희철 의원도 내일 소환 저는 성실히 조사받겠어요. 소환 예정인 것 같고 검찰은 최경환 돈 달라 올려달라 청와대에 국정원돈 상납 주도 정황을 또 포착했다 하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최경환 방탄 국회 꿈도 꾸지 마라. 억울하다고 하신 부분 충분히 좀 설명하셨는지. 네. 국정원에서 돈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박종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경환 의원 수사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로 시작이 됩니다만 이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 됩니다. 네. 경제계의 어떤 인사 예? 또 뭐 어떤 면세점 문제 네. 뭐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있었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문제 내관건드리는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 수사는 아주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그런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서 아마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자유한국당 안 돌아가는 걸로 결정을 네,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기도 하고 네. 또 자당 소속의 의원에 대해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긴 하지만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맡기겠다. 당론 없이 그냥 예. 표결에 임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기남 소장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성이? 이게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동의서 넘어갔어요. 동의서 넘어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24시간 이내 본회의를 소집해야 돼. 본회의에서 이게 보고를 한다. 22일 예정이에요. 본회의. 근데 본회의는 유일하게 지금 22일 날 소집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3일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22일 날 본회의 보고한 뒤에 그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23일 날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근데 과연 지금 어려워요. 임시국회는 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자, 모든 의원들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상 오늘 접수한 일부터 방탄국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벌써 한국당은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홍준표 대표도 기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벌써 이미 내일부터는 방탄국회가 본의 아니게 방탄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양문석 박사님. 참 출제자의 의도는 상정이 됐었을 때 표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출제자의 의도인데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정기남 선배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두 가지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본회의 상정이 될까 안 될까. 네, 두 번째는 상정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될까인데 저는 자유한국당 패싱 시즌2라고 봅니다. 만약에 상정이 된다라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 자유한국당이 완벽하게 패싱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의석수를 갖다가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민주당 121, 국민의당 39, 정의당 6, 그다음에 민중당 둘 해서 168석.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 상정만 되면 바로 통과다. 통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기남 소장처럼 저렇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방송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들은 명확하게 그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쯤 돼서 까마귀 한번 때려주는 게 감독도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대로 시선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이거 맞는 말씀인데 두 분 다 내가 보니까 정기남 선생님. 왜 그 답답한 말씀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 국회에서 어떤 인신에 관한 표결은 꼭 당의 입장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학교 동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감안한 표현이기 때문에 당을 보고서는 이게 된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원내대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도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안 잡혀 있는 거지. 이제 원내대표가 뽑혀지고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면은 본회의 보고한 다음에 또 본회의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의 아니게라는 말씀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가 이미 본의 아니게 방탄국회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그런 겁니다. 말씀. 그리고 참 같은 프로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앞에 어떤 분 목소리하고 정말 달라서. 저도 스피치 공부 좀 했습니다만 참 일단 로우 톤이 그 오바마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참 음성이 좋으시네요. 저도 그런 로우키를 이야기할 양 박사 줄 보고 압니다. 그런데 너무 양 박사 보고 한 얘기예요. 대놓고 그렇게 제가 대놓고 로우키가 하는 안 게 된다고 아니라. 지금 생각하십니까? 부드럽게 해줍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택은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양 박사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요. 일단 저는 상정되면 100% 가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상정만 되면. 제가 일석삼조라고 썼는데 검찰이 이번에 굉장히 묘한 수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12월 24일이면 사실은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22일 날이 본회의가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첫 보고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이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은 이유는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거를 부결시켰다거나 또는 정적수 미달로 회의가 안 열렸다거나 그러면 정말 하면은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도리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치권 전체를 겨냥한 도리고 예. 또 한 가지 국회법 26조에 보면은 체포와 구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영장 심사는 그 다음에 하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네, 체포를 먼저 해야 국회에서 구금을 해도 됩니까? 예. 라는 걸 의결하는 이상한 법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압력이 결국은 되겠네요. 예. 세 곳을 다 겨냥해가지고 영장 청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최경환 의원 춥겠네요. 저 그 부분에 저 한마디만 좀 예, 그러시죠.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법무부가 이제 그 국회에 보낸 체포영장 동의안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뭐 정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경환한테 돌을 던지고 정치권한테 돌을 던졌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 그 검찰 소환을 3차례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했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소환에 대한 문제가 그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시간이 많이 누가 먼저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또다시 그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상습적 그 검찰 소환 불응의 영역으로 사례를 또 이제 들어간단 만들어놓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건 안 그렇기 된다. 때문에 예. 반드시 이번에 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가 정치적 의도를 들고 국회에 공을 던지거나 돌을 던졌다고 저는 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로 갑니다. 예, 저 코미디 프로 중에 그 예. 우리 유행어 중에 연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 없다. 예, 연구 네. 없다. 연구 없다 보면 그 주인공이 왜 그렇게 합니까? 연구는 분명히 있는데 네. 자기만 그냥 숨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 안 보이는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줄 알고 못 보는 줄 그러잖아요. 알고. 저는 오늘 한국당 쪽에서 오늘 넣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 표결 당론이 없다. 뭐 표결 불참론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연구 없다였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듯이 적폐청산 수사가 만약에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표결을 당당히 임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 최경환 의원의 그렇네요. 혐의가 맞다고 한다면 그건 뭐 당적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네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네, 반대 기회를 의사를 제공해야 밝히든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연구 없다 식으로 지금 그런 모습을 비치느냐. 이건 제1야당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연구 없다는 아닐 텐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원내대표. 그래서 오늘 경선 결과가 오늘 경선 나오는데. 결과가 나와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연구 없다 식의 태도는 네. 당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4시부터 모여서 하지 않았어요? 6시 47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저는 이게 그 검찰의 노림수는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요. 바로 이게 국민의 비난 여론이 국회로 가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많잖아요. 공수처든 또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따라서 이게 그게 하나가 국회를 견제하는 검찰이. 머리 복잡해져요. 그다음에 정치가 개입되면. 두 번째는 이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도 이게 대부분 발부해 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 통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양주겸장이다. 검찰의 노림수는 두 개인데 예.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저는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4가지 이유인데 바로 이게 범죄 혐의가 너무 중대하고 소명이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이 너무 수사에 이때까지 비협조적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친홍 이번에 김성태 만약에 의원이 되면 바로 이게 차도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국민의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 되셨죠? 지금 6시 48분을 향하고 있고요. 네. 원내대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도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안 잡혀 있는 거지. 이제 원내대표가 뽑혀지고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면은 본회의 보고한 다음에 또 뭐 본회의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본의 아니게라는 말씀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본의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가 이미 본의 아니게 방탄국회를 지금 본의 아니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그런 겁니다. 말씀. 그리고 참 같은 프로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앞에 어떤 분 목소리하고 정말 달라서. 저도 뭐 스피치 공부 좀 했습니다만 참 일단 로우 톤이 그 오바마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참 음성이 좋으시네요.
저도 그런 로키를 이야기할 양 줄 박사 보고 압니다. 그런데 너무 양 박사 보고 한 얘기예요. 맞아. 대놓고 그렇게 제가 대놓고 로키가 하는 게 안 된다고 아니라. 지금 생각하십니까? 부드럽게 해줍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택은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양 박사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요. 일단 저는 상정되면 뭐 100% 가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상정만 되면. 우리가 일석삼조라고 썼는데 검찰이 이번에 굉장히 묘한 수를 썼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을 그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예. 사실은 12월 24일이면 사실은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네. 끝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22일 날이 본회의가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첫 보고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이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은 이유는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거를 부결시켰다거나 또는 정적수 미달로 회의가 안 열렸다거나 그러면 정말 하면은 엄청난 공격이 쏟아질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도리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치권 전체를 겨냥한 도리고 예. 또 한 가지 이 국회법 26조에 보면은 체포와 구금 문제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영장 심사는 그 다음에 하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네, 체포를 먼저 해야 국회에서 구금을 해도 됩니까? 예. 라는 걸 의결하는 이상한 법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압력이 결국은 되겠네요. 예. 세 곳을 다 겨냥해가지고 영장 청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최경환 의원 춥겠네요. 저 그 부분에서 저 한마디만 좀 예, 그러시죠.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법무부가 이제 그 국회에 보낸 체포영장 동의안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뭐 정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경환한테 돌을 던지고 정치권한테 돌을 던졌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 그 검찰 소환을 3차례 불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했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소환에 대한 문제가 그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시간이 많이 누가 먼저 MB 조사로 직결됩니다. 네. 그게 발부됐을 때 이야기고 예, 예. 여기에 기각됐을 때도 후폭풍이 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최근에 검찰 수사가 너무 이게 편파적이다. 전 정권에 대해서 이런 게 비난 여론이 일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기각이 되면 저는 이게 검찰에 대해서 엄청난 열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그러게요. 보입니다. 참 이래도 저래도 MB는 올해 사진 찍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 서실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단설다네. 올해는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또 모를 일이고. 차재원 교수. 저는 뭐 김태호 전 그 기획관이나 전병헌 전 수석의 그 수사가 네. 그 저는 뭐 이 그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라는 그러한 그 선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본다고 한다면 네. 적폐청산 수사에 가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폐청산 수사의 최종 타깃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태호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이 그러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뭐 지금 댓글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설사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예. 의혹 중에서 지금 5문제가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터지네요, 터지고 또.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김태호 전 기획관의 그 영장이 그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MB 대통령은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울 수밖에 그 없다. 다스는 무슨 저거 뭐야 그 뭐죠? 다스는 예?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또 얼마 예, 안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이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그 전병헌 수석의 영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는 뭐 여당도 한 명 잡아넣은 만큼 자고 면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각이 되면 오히려 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예. 높여서라도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 확실하게 잡아넣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더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MB는 어쨌든 춥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 의원. 반론이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 반론보다도요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좌관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드러난 혐의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개인 비리의 아주 종합 백화점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근데 왜 끼고 팔기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정 정국에 야당 의원들만 전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경환 의원 또 원유철
의원 또 강원랜드의 또 뭐 취직 문제 여러 가지가 야당 의원들이 많은데 집권 여당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현재 여당 네. 중에서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하니까 이번에 발부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 대상의 구분이 없이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인신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되려면 전병헌 의원이 희생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소장. 예, 김태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온 얘기입니다만 정말 화무 11홍이여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만고의 진리 같습니다. 근데 앞선 선배들이 잘 보여주시는 태도 막상 본인이 권력을 잡으면 자꾸 잊어버려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시죠. 신구 정권의 실세들이 지금 줄줄이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지금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먼저 운명의 날 맞은 그들 현 정권 실세에서 피의자 신세로 전병헌 이번에도 뭐 기각되겠지 하는 바람 그리고 MB정부 안보 실세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농단자로 김태효 전 비서관 기관지도 풀려났는데 설마 내가 들어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분 얘기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장 발부 또는 기각 두 가지 상태,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는데 그 파장이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재부 20억 예산 지원하신 이건가요? 아이고, 자, 이쪽으로. 예산 지원 20억. 오늘 어떤 점 설명하실 생각이세요? 다른 출국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왜 만났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유단임에 대해서 네. 근데 일단 서 변호사 보시기 어때요? 지금 발부예요? 기각이에요? 준비 중이세요? 그럼 우리 정태근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두 사람 다 기각이 되든지 예. 두 사람 다 집행이 되든지 이게 그럴 것 같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전병헌 수석이 기각됐는데 김태효 전 비서관이 영장이 집행이 됐다. 전현 정권 그러면 실세라는 이게 조금 점에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형평성.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예. 제가 보기에 두 분 다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간 정권에서도 저분 실세 아니었고 현 정권에서도 이분 실세 아니다.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세에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전 의원은. 저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예, 그럼 서정원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두 분의 범죄의 가장 큰 차이가요. 예. 바로 이게 한 분은 김태효 이분은 정권의 비리, 정권의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전병헌 이분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렇네요. 따라서 이게 전병헌은 제가 보기에 발부되든 기각되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대세 영향이 없어요. 그러기에 김태호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김태호는 발부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바로 이게 그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기남 소장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성이? 이게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동의서 넘어갔어요. 동의서 넘어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24시간 이내 본회의를 소집해야 돼. 본회의에서 이게 보고를 한다. 22일 예정이에요. 근데 본회의는 유일하게 지금 22일 날 소집돼 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23일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22일 날 본회의 보고한 뒤에 예. 그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다시 23일 날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근데 과연 지금 어려워요. 임시국회는 예. 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모든 의원들 지금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상 오늘 접수한 일부터 방탄국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서 예.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예.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미 벌써 한국당은 당론으로 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홍준표 대표도 기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벌써 이미 내일부터는 방탄국회가 본의 아니게 방탄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뭐 예. 이런 의견입니다. 양무석 박사님. 참 출제자의 의도는 상정이 됐었을 때 표결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출제자의 의도인데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정기남 선배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두 가지 그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본회의 상정이 될까 안 될까. 네, 두 번째는 상정이 됐었을 때 어떻게 될까인데 저는 자유한국당 패싱 시즌2라고 봅니다.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 자유한국당이 완벽하게 패싱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의석수를 갖다가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민주당 121, 국민의당 39, 정의당 6, 그다음에 민중당 둘 해서 168석. 그리고 160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 네. 상정만 되면 바로 통과다. 통과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정기남 소장처럼 저렇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함으로써 예. 전체적인 방송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들은 명확하게 그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쯤 돼서 까마귀 한번 때려주는 게 감독도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대로 시선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맞는 말씀인데 두 분 다 내가 보니까 정의남 선생님 왜 그 답답한 한 말씀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 국회에서 그 네. 어떤 인신에 관한 표결은 꼭 네. 당의 입장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최경환 의원과의 개인적인 뭐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학교 동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감안한 표현이기 때문에 당을 보고서는 이게 뭐 된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이른바 김관진, 김태효, 네, 이명박 그 전 라인이. 대통령으로 예. 이어지는 예, 이른바 윗선 수사에 아주 분순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과연 이게 군 사이버사 증원 문제라든지 뭐 정치 공작, 또 군이 댓글 공작에 참여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로 이 수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뭐 영장 기각 여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분순이 될 걸로 아니, 이거 판단하는 거고요. 깔딱고개만 넣으면 정상인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과연 이제 이 넘어가야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는 예, 예. 예를 들어 개인 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게 자칫 예. 비리 혐의가 그동안 또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검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예. 저는 굉장히 구속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한 말씀 더 그 있어요. 김태호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바로 MB의 수사로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검찰이 이제까지 이렇게 그 언론에다가 얘기한 걸 보면 이전에는 사실은 MB가 지시한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 영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게 네. 지금 보도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비서관의 구속이 곧바로 MB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네. 그러나 저러나 최경환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 박근혜 정부 진박 실세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된 최경환은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정치권이 원유철 의원도 내일 소환 저는 성실히 조사받겠어요. 소환 예정인 것 같고 검찰은 최경환 돈 달라 올려달라 청와대에 국정원돈 상납 주도 정황을 또 포착했다 하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최경환 방탄 국회 꿈도 꾸지 말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신 부분 충분히 좀 설명하셨는지. 네. 국정원에서 돈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박종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경환 의원 수사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로 시작이 됩니다만 이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 됩니다. 경제계의 어떤 인사 또 뭐 어떤 면세점 문제 뭐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 수사는 아주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그런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서 아마 의원들이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기도 하고 또 자당 소속의 의원에 대해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긴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맡기겠다. 당론 없이 그냥 표결에 임하겠다. 이렇게